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최은식 금감원장이 암호화폐 규제 강화보다 정상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적 거래 지원이라는 당국의 입장 선회에 암호화폐 시장이 반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 탈퇴사 사이에 시장 신뢰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암호화폐 이슈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해 보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기자회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감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약 2달 만에 좀 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2달 전에는 암호화폐는 망할 것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뜻인가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위반하시고 또 그걸 감독하시는 금융당국의 책임자가 극단적인 표현을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근데 정부 입장이 좀 어느 정도 선회가 좀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저는 우리 암호화폐 얘기가 처음 시장에 화제가 됐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래소 관계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서야 그거를 조금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이야기가 현재 은행들이 가상계좌 개설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명 제대로 된 계좌냐 아니면 네. 범죄 자금이냐 이런 의무가 은행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상당히 소극적인데 좀 은행들을 좀 독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치 금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창구 지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보다는 이렇게 독려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비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에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막 몰리시고 하는데 네. 이런 말씀에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올바른 투자 대책, 투자 방안을 좀 제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방금도 말씀을 좀 하셨다시피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일일비하지 않으시면 네. 좋겠다라는 게 사실 시중 은행들이나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가 좀 스탠스를 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중한 의견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입장을 좀 스탠스 조금 변화했는데 네. 이 변화가 진정된 변화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 더 짚어보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에 있을 G20 세계 경제장관 G20 경제장관 회의 거기서 논의된 사항 쪽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거나 어떤 제도를 만들 때도 꼭 우리 제도가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세계 각국의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해보고 그렇죠, 네. 거기에 장단점을 맞춰서 우리의 현실과 맞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똑같이 세계 경제장관회의에서 각국 나라들만의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죠. 규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를 보고선 저희가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제화에 맞추지 않으면 네. 이제 국제 거래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게 통신 CDMA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네. 우리 처음 비디오 나왔을 때도 베타 방식이냐 VH 방식이냐 이런 거 놓고 국제 표준이 어떤 거냐로 놓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아마 이 암호화폐 규제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G20 경제장관회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국제적인 표준과 거의 유사하게 맞춰가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뉴스를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계에서도 어떤 법안을 내놓는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어제 기자회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 최 원장이 블록체인 협회장을 만났다는 얘기를 또 꺼냈어요. 네, 거기서 현재 좀 협회 탈퇴나 일본 협회 합병 얘기도 좀 나왔던 걸로 아는데 네. 협회가 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 협회는 지금 아까 뉴스에도 보시다시피 중소업체들이 네. 탈퇴도 하겠다 중소거래소들 이런 조짐도 보이고 이제 분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회는 이제 일단은 협회가 생긴 거는 누구를 위한 협회일까요? 사실은 거래소 업자들을 위한 협회예요. 그렇죠. 저 죄송한 어떻게 말씀이지만 보면. 저는 투자자를 위한 협회도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진대재 전 장관이 현재 회장을 하고 계시고 전하진 전 의원이 지금 네. 거기 무슨 기술보호위원장인가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거래소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익단체가 단체가 되어야지만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그 선량한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단체로 빨리 다시 거듭나가지고 좀 통일된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투자자들의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고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을 위한 법안이나 이런 규제 그죠. 방안이 하루빨리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어제 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우리가 이런 법안 문제에 뒤처지게 되면은 그냥 뒤처지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의 주도권을 뺏겨버린다, 뭐 중국의 안방을 내준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뭐이 정도로 지금 중국이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보다도 중국은 다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 업체들이 한국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시장을 잠식한다 뭐 이런 뜻인데 네. 이것도 사실 우리 아직 규제나 어떤 방안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해야 될 일은 빨리 어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대부 업체 같은 경우 처음 생길 때 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계 업체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20 경제장관회의에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정부의 방침이 빨리 결정돼서 이 지방선거 전에는 그러니까 5월 전에는 어떤 대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이 정해져야지 국민들 특히 그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정부의 방향성이 좀 빨리 좀 정해져야 이렇게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주요 이슈들 분석해 보도록 했습니다.